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쁜 토끼 한 마리 데리고 나왔습니다. 이건 테디베어 가정 중에 요렇게 이제 고르는 거였는데, 골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했는데, 저는 이제 이 분홍 토끼 골라서 했었습니다. 정말 이쁘지 않으세요? 이런 것처럼 짐승들 좋아하다 보니까, 예, 토끼 지금까지 얘가 한 25살, 25년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자세히 보면 꼬질꼬질합니다. 그런데도 이게 그렇게 좋아요. 저는 아직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좋죠. 무엇인가 이렇게 취미로 갖고 있으면서 나에 대한 이게 이렇게 보면 추억이잖아요. 남들한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. 그래서 이런 취미 한번 해 보시라고. 시작 뭐 큰 거 뭐 이런 거 하시라는 게 아니라 "저는 이런 걸 했었습니다." 하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얘기하려고 그럽니다. 저는 이제 여기 진천 산골 맛집에 오기 전에는 산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새벽에 인시, 그러니까 새벽 3시 반이면, 보통이 3시 반, 4시면 일어나서 어, 오전 한 9시까지 산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산을 넘어 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. 더군다나 이제 발목에는 1kg짜리 모래주머니 꼭 차고 그렇게 항상 그냥 걷는 거죠. 산책을 하는 거죠. 진짜 산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었습니다. 뭐 동생 집에 가서도 동생과 같이 하고 그렇게 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호흡법도 그래서 저절로 이렇게 뭐 터득을 했다 그래야 되나? 하여튼 그런 호흡법이란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산책을 몇 년간 하면서 많이 늘었어요. 그래서 산책이라는 게, 걷는 게 인간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일인가. 그러면서 두 발 갖고 머리를 하늘로 세우고 사는 우리 인간들은 직립보행을 시켰던 게 왜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우리한테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,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있는 게 인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체력을 주는 게 아니라 서서 걸어야지만이 건강을 할 수 있고 생각까지도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. 예, 지금 뭐 여건상 제가 더 만들면 여건이 되겠지만은, 지금은 이제 그런 여건까지는 제가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산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. 음 산책을 하다가, 산책 얘기하기 전에, 여러분들 길에서 누군가가 차비가 없어요. 차비 뭐 500 원만 주세요. 1,000 원만 주세요. 아니면 길에 엎드려서 누군가 했을 때, 어린 마음에는 준 적도 있고,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도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집어서 주고 이렇게 넣어 주고 가잖아요. 나한테 크게 뭐 큰일이, 그게 없어서 죽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적선보시를 하고 그랬었을 거예요. 그런데 또 이제 어느 한켠에 어느 분들은 내가 그 돈을 주면, 500 원을 주면 그 사람은 또 그 500 원으로 뭐 예를 들어서 소주 한 병을 또 사 먹고 또 그렇게 하고 다니지 않느냐, 사고의 시발점이 되지 않느냐, 뭐 이렇게 해서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전혀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저는 이거를 할 때,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제는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. 무조건 누가 돈을 꺼달랬을 때 "안 돼." 하고 자르는 게 아니라, 그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인제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있잖아요. 한 몇 년 전에 산책을 하고, 되게 새벽에 하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. 새벽에 아주 으스름할 때쯤이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귀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. 그런 어스름 저녁, 어 새벽이 이제 동트기 직전 굉장히 어두운 그때, 인가도 없고 산을 하나 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웠는데, 거기에서 어떤 이제 젊은 친구가 뭐 이제 꾀재꾀재해요. 뭐 뭘가를 어떻게 됐는지 막 이런 데도 까져 있고 무릎에 뭐 상처도 있고 옷도 깨질깨질한 친구가 어 저 앞에서 같이 오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걷던 길을 이제 계속 가면서 그 친구를 유심히 봤는데, 그 친구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내가 스치려고 하니까 "아줌마." 그러면서 부르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굉장히 외진되고 어두웠습니다. 그래서 "왜 그래 청년." 그러고 돌아보니까 인제 그 친구가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
자네 여기가 지금 산 중턱 이런 데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 차를 타려고 여기 와서 차비를 아줌마한테 달라 그러지?" 하고 물으니까 걸어서 길인 줄 알고 자꾸 찾아온 데가 여기다."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"자네 그러면 나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가 정류장까지 같이 가지. 자네가 여기 길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참 어디 사람인가?" 그랬더니 인천에서 왔대요. 그래서 "그래? 그러면 같이 내려가세. 내가 내려가면은 자네한테 택시비를 주겠네."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내려왔습니다. 깨잘깨잘한 사람이었는데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떠한 게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, 위험한 거. 제가 간땡이가 커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안심을 시켜 주는 거예요.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나에 대한, 그 사람에 대한 보호 강구책이 될 수 있잖아요. 위하는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30분 정도를 이 친구를 데리고 정류장까지 같이 내려왔습니다. 저 원래 돈도 잘 안 갖고 다니고 없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돈이 챙기고 싶었었어요, 새벽에. 제가 정말 저 돈 안 갖고 다니기로 유명한 인간인데 그날은 돈이 5천 원이 챙기고 싶어서 돈을 챙겼던 날이어서 마침 제가 이 친구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거죠. 정류장에 오니까 가끔씩 다니는 차들 이제 택시들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가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"자네 나한테 휴대폰 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가?" 그랬더니 알려줄 수 있대요. 그런데 전화를 걸었더니 누가 주웠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 전화를 받지는 않는 그런 번호였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한테 5천 원을 줘서 여기서 첫 차가 4시 40분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가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하시게. 하지만 언제라도 그 차가 타고 싶지 않고 다른 데를 더 거닐고 싶으면은 이 5천 원으로 빵 조각이라도 하나 사 먹고 다니라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친구한테 하여튼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을 전개를 시키지 마시고 항상 넓게 보세요. 상대방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으며 또 그런 으슥한 곳에서 맞닥뜨렸을 때 하고 흠칫하지 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그렇게 또 놀래키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놀란다면은 또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잠깐 동안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. 범죄는 상대방이 미리 맘먹고 하는 범죄도 있지만요. 어떤 순간에 나를 보고 그 범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. 그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 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심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. 개들이 어떤 사람을 보면 유독 짖는 개가 있어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희한하게도. 그리고 어떤 거 쓰다듬어 주지 않았는데도 개나 고양이가 그 사람한테는 유독 가서 비비고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.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느껴지는 거거든요. 서로가 감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하고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경계심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상대방도 그 감각을 촉을 느끼기 때문에 에너지를 느끼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간혹 뉴스나 어떤 요새 위기를 넘긴 분들 도둑이 막 딱 들어왔는데 대범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들의 능력 자체는 그 위기 순간에 나에 대한 에너지가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그대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. 언제나 내 마음을 도량을 넓게 해서 상대방이 저지르기 쉬운 어떤 순간에 나로 인해서 그거를 저지르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질량을 키워가는 게 어떻게 키우냐고요?
그것은요, 내 마음을 넓게 가지면 돼요. 상대방을 나처럼 생각하면 돼요.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나쁘게 생각할 게 없어요. 내가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. 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해서 어머 돈 주면 안 돼. 차비를 주면 안 돼. 안 돼부터 생각하지 말고 '왜 차비를 달라고 했을까?' 그러면서 좀 넓게 봐서 결정력은 분명히 본인한테 있거든요. 본인이 줘서 보내야 되면 줘서 보내고 그거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하고 나중에 주고 '아이 그 새끼한테 괜히 줬어.' 할 게 없어. 기왕 줬으면은 그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했을 거야. 이러고 끝나고 다음에부터라도 그게 만약에 찝찝해서 '아 이 새끼한테 괜히 줬어.'라고 느꼈으면 다음부터는 안 주면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각자가 상대방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. 아주 순간순간마다 그 에너지가 쌓여서 길흉화복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우리는 잘못하는 게 그 순간 하나로 쌓여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적이 돼서 하나에서 빵 터져버리는 거거든요.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항상 마음에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은 쌓여가다가 여기서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. 잘못한 것든 멈추고 잘하는 게 있으면 자꾸 탑이 쌓아가서 하늘을 향해서 가서 우리는 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토끼 한 마리 데리고 나와서 또 어떤 적선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서로가 좋은 에너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키워질 수 있는 그런 도량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내일은 또 즐거운 화요일입니다. 축복 받으시고요. 내일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도 깊은 잠자리, 소중한 잠자리 되셨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.